문재인 정부가 기생충보다 못한 점은 우리 현재를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는 거죠.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는 논객이 되셨어요.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한테 시원하다고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전화해서 막 화내고 막 이 기생충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일단 10개월 동안 제일 달라진 거는 제가 좀 떴다는 거 그 정도. 예. 지금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죠. 네. 예. 지금 제 조국 흑서 저자로 참여하신 5분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진보 진영의 논객이었거나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의 단체들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조금씩 내다가 하나로 합쳐서 뭐 이렇게 큰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진중권 선생님이 이제 그 제일 앞장서 주시고 이제 독수리 요영제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흑서 100권을 만들어내더라도 국민의 40%는 조국 전 장관이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 장관의 편에서 생각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작년에 표창장 얘기하면서 많이 표창장이 위조면은 네가 뭐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인데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되면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재판 결과 사실 표창장은 확실히 위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말이 없고요. 그리고 그분 말을 좀 반박하자면 사실 뭐 100권까지 낼 필요도 없고 조국 흑서 한 권만으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제가 울림을 던졌다. 예, 뭐 그쪽 진영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방어하는 논리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 논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최민희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초엘리트이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고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조국보다 더 초엘리트인 나경원에 대해서 이 최민희 그쪽 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 그런 논리면 이쪽도 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특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병역 특혜 문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정권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는 적이 없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다. 근데 이건 보좌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세상에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성의 문의 전화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대 보낸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을 수사할 만한 그런 검사가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미 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학살을 한 뒤라서 뭐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수사만 하면 전부 다 좌천되는데. 사실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사실 지금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말 그분들을 비판하던 수없이 주옥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뭐 500명 이상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정권과 하나가 돼서 정권을 보위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혹시 유시민 씨지 않습니까? 저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아주 흑화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정의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의 지금 하는 말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좀 믿고 따랐다는 게 좀 후회가 되고. 변절자라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한테 뭐 기생충처럼 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욕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진짜 변절은 진보가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자체, 우리는 그걸 편드는 거 이런 거 진짜 변절이지 제대로 진보 정권으로서 모습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변절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이 변절자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에 지금 계신 분들, 대통령을 네. 포함해서 이제 기생충에 비유하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신 건가요? 일단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밥풀 한 톨로 하루를 버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증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기생충보다 못한 점은 우리 현재를 거덜내고 또 미래까지 거덜내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바로 네. 맞은편에 네.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대통령이니까 인사 정도는 좀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 5대 원칙 같은 거 그런 거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적폐청산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했는데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정말 제가 알던 그분이 맞는가.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가량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선거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미래통합당을 찍은 적이 없거든요. 예. 아무리 이 정권이 망해도 계속 여기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저는 지지율로 표현되는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가 거덜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합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네.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사실 광복절 집회 때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보수 인사가 아닌 분한테 그냥 그런 분한테 계속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대안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정말 좀 새로 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